1960년대 전 세계를 휩쓴 젊음의 물결은 아르헨틴에도 예외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거리마다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갈증이 넘쳐 흘렀죠. 비틀스, 롤링스톤즈 같은 서구록 음악은 이들에게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곧 자신들의 언어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입된 록 음악에 매료되었던 젊은이들은 곧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어 가사에 아르헨티나의 정서와 현실을 담아내며 록 나쇼날, 즉 국민 록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한 것입니다. 기타와 드럼 소리에 실린 그들의 노래는 기존 사회에 대한 은근한 반항이자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리토 네비아와 로스 카토스, 그리고 알멘드라나 마날 같은 밴드들은 이 새로운 음악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사회 현실 속에서 젊은 세대의 불안과 희망을 대변하며 빠르게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스페인어 가사는 청중들에게 더욱 깊은 공감과 해방감을 선사했습니다. 이처럼 록 나시오날은 단순히 서구 음악의 모방을 넘어 아르헨티나 젊은이들의 정체성과 꿈을 담아내는 그들만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음악은 통제와 억압의 시대를 예감하며 자유로운 표현과 저항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빛빛 그림자가 드리우기 전 이 선율들은 잠재된 열망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1979년 3월 24일 아르헨티나는 암흑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를 짓밟았고 자유를 향한 젊은이들의 열망은 무자비하게 억압당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희망을 노래하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길거리에는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국가 재편 과정이라는 미명 아래 군부는 더러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 예술가, 학생들을 납치하고 고문했으며 그 중에는 음악인들도 있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었고 국민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공포에 갇혔습니다. 문화계는 검열의 칼날을 직접적으로 맞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위험한 노래들이 사라졌고 공연은 금지되었으며 가사는 군부의 잣대에 맞춰 수정되거나 폐기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침묵하거나 망명하거나 혹은 은유 속의 저항을 숨겨야 하는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한때 활기 넘치던 아르헨티나 록씬은 급속도로 위축되었습니다. 공연장은 문을 닫았고 많은 뮤지션들은 해외로 떠나거나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자유를 향한 열망은 새로운 방식으로 더욱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군부의 섰을 펄언 검열은 직접적인 비판은 물론 희망의 노래마저 허용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음악가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유와 상징이라는 교묘한 무기를 들고 마치 숨바꼭질하듯 권력의 눈을 피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재의 암울한 그림자 아래서도 자유를 향한 갈망은 더욱 섬세하고 아름다운 선율 속에 녹아들었죠. 그 선봉에는 천재적인 음악가 찰리 가르시아가 있었습니다. 그의 밴드 세루 히란 세루 기라넬은 표면적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노랫말 속에 날카로운 풍자와 저항의 메시지를 숨겼습니다. 가령 동화적인 노랫말 뒤에 독재의 잔혹함을 꼬집었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노래처럼 말이죠. 그의 음악은 대중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루이스 알베르토 스피네타 역시 독자적인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더욱 시적이고 철학적이었지만 권력의 폭력성과 인간성의 상실에 대한 깊은 사유를 담고 있었죠. 스피네타는 은유를 통해 내면의 혼란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며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악가들은 예술적 언어로 검열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이 숨겨진 메시지를 재빨리 알아차렸죠. 그들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독재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용기와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은유와 저항의 선율은 그렇게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1982년 4월 아르헨티나 군사정부는 말비나스 포클랜드 제도 탈환을 선포하며 전쟁을 시작합니다. 애국주의 열풍이 불어닥쳤고 정부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외국 음악 방송을 전면 금지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죠. 그러나 이 아이러니한 결정은 억압받던 아르헨티나 록에 예상치 못한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라디오 전파는 순식간에 자국 록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이들은 생소했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아르헨티나 밴드들의 음악에 열광했고 숨겨져 있던 수많은 재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부의 의도와는 달리 록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 아닌 저항의 새로운 언어로 부상했습니다. 초기에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곡들도 있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참혹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록 음악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밴드들은 정부의 선전을 비판하고 전쟁의 비극과 젊은이들의 절망을 은유와 직설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록은 더 이상 단순한 음악이 아닌 국민의 아픔과 진실을 대변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전쟁은 패배로 끝났고 이는 군부 독재의 몰락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록은 이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단순한 하위 문화가 아닌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매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이 남긴 상흔 속에서도 록은 자유와 저항의 멜로디를 영원히 새겼습니다. 군부 독재의 어둠이 걷히고 민주화의 햇살이 찾아왔을 때 아르헨티나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기쁨 뒤에는 잔혹했던 과거의 상처와 잃어버린 이들에 대한 침묵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록 음악가들은 이제 그 침묵을 깨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음악가들의 가슴을 울린 것은 사라진 사람들, 데사파레시도스에 대한 진실 요구였습니다. 찰리 가르시아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노래했고 피토 페스는 강렬한 가사로 억압받던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이들의 선율은 과거를 직시하고 희생자들을 기억하려는 국민적 움직임에 불을 지폈습니다. 록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집단적 기억을 공유하고 정의를 외치는 장이 되었습니다. 광장의 어머니회와 같은 인권 단체들을 위한 자선 공연이 이어졌고 무대 위와 아래에서 함께 과거의 아픔을 보듬는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음악은 그렇게 치유와 연대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회복되었지만 과거의 상처와 진실 규명의 요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록은 단순한 저항을 넘어 국가의 도덕적 양심이자 집단적 기억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독재의 그림자를 넘어 그들의 선율은 정의를 향한 끝나지 않는 외침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독재의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그 상흔은 아르헨티나 사회 깊이 남았습니다. 록 음악은 상실의 아픔을 위로하고 잊힌 목소리를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염원을 담아내는 치유의 선율이 되었습니다. 광장에는 자유의 함성과 함께 희망의 멜로디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군부 독재를 직접 겪지 않은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이 음악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정의를 향한 선배들의 외침을 자신들의 언어로 재해석하며 록 스피릿을 계승해 나갔습니다. 저항의 불씨는 그렇게 세대를 넘어 다시 타올랐습니다. 오늘날 아르헨티나 사회에 불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드리워질 때면 과거의 저항가들은 다시금 그 힘을 발휘합니다. 록 음악은 단순한 추억을 넘어 현재의 사회적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촉구하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 메아리는 여전히 살아 숨쉬며 울려 퍼집니다. 아르헨티나 록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자유를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열망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선율은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지며 결코 잊혀지지 않을 저항의 유산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 정신은 아르헨티나의 심장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